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 코인은 XRP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오늘 보시면 변동성이 엄청나죠. 이런 시장에는 아예 이 트레이딩 차트를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움직임을 가져오고 있죠. 물론 다행인 것은 다시 또 3,250원대 라인 위로 끌어올려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 3,250원대 라인이 어떠한 라인이냐, 상승을 하느냐, 하락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갈림길에서 기준점 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석 달째 이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으니 답답한 흐름이 맞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 물론 지난 5,000원대 라인부터 2,500원대 라인까지 떨어졌고, 다시 요만큼 반등했다가 또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려주고 있는 모습,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 또한 고래들의 움직임일 수 있다라는 거. 왜? 바로 XRP 리플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때문이죠. 자, 이 모멘텀이 강력한 부분일수록 개인들은 계속적인 상승력을, 기대치를 가져갈 수밖에 없지만, 고래들은 그 부분을 이용해서 개인들을 흔드는 부분을 가져가죠. 왜? 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간다면 개인들은 매도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고래들은 그 부분을 유도하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나 시장을 하락 압력을 가져왔던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해당되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하방 압박을 많이 갖고 내려오는 결과를 만들었지만, 재차 미국의 관세 부분은 어느 정도는 다시 또 유연성을 갖고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이란 나라가 일반적으로 중국만 관세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정책을 펼친다. 이 부분은 시장에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 부분은 미국 입장에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 그렇다는 것은 이 관세의 유연성을 다시 보여주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러한 기대감이 여전히 이 바닥 박스권 라인 안에서 나와주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승에 대한 재료라고 하죠. 재료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ETF가 있겠죠. ETF는 뭡니까? 펀드예요. 이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 그래서 우린 이 ETF의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선물 ETF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장은 흔들거리면서 움직이는 것일까?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왜? XRP, 우리 리플 코인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 자금 자체가 이제는 ETF 쪽으로 자금이 분산되겠죠. 이 말인즉슨 XRP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의 물량 또한 ETF 쪽으로 쏠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시장의 분배라고 하죠.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맞추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함께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건 이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확실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 이거 많은 분들이 질문하였던 부분이죠. 이게 지난 4월 22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자, 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르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뭐라고 판단합니까? 기관이 진입하기 전에 소액 투자를 털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자, 도대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왜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을 털라고 할까? 개인들의 물량은 고래가 생각하기엔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왜? 올라가도 매도, 떨어져도 매도, 횡보해도 매도하기 때문에 고래는 얌전히 저점에 매집 라인을 갖추고 왔었는데, 조금만 올라가도 매도한다면 고래의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려고 한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절대로 개인들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 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이니까 개인들 너희부터 빨리 들어와라. 우리가 이따 들어갈게. 이 종목 나쁜 종목이니까 너희들 빨리 나가. 우리가 이따 나갈게. 그런 게 고래입니까? 절대 아니죠. 반대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수익만 목적으로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을 털려고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석 달째 이 박스권 라인을 구성하고 있지만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시점, 물론 3,250원을 먼저 안착해야지 상승의 추세가 바뀌는 부분이고, 안착한 다음에 상승률을 높이면서 3,500원을 돌파했을 때 새로운 시세, 새로운 변곡점이 발생되는 시점을 만든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한 만큼 대외적인 이벤트, 관세라든지 기준금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시장을 만들어준다. 다시 한번 이 시세는 더욱더 확실하게 나올 것이다. 다만 급등은 안 나옵니다.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움직일 거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어떠한 관측에 대한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매수와 매도의 대응,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되시거든요. 자, 지금 영상 무료로 보고 있으시죠? 핸드폰으로 보시든 컴퓨터로 보시든 다 무료 겁니다. 근데 저희 쪽 링크로 클릭하게 되면 우선 영상뿐만 아니라 자료, 어떤 자료입니까?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우리는 목표 단가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건데 톡방에서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이 가능하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링크를 클릭하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바로 이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영상은 어느 채널에서 보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코인이 궁금하신지, 여기 자료만 받기도 있으니까 리플, 도지, 그리고 이더리움 갖고 있다. 자료 받기도 선택하시면 다시 한번 이 자료는 바로 전출이 될 거고요.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런 다음에 톡방에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을 연락처가 필요하겠죠. 이 부분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 이 자료가 받고 톡방 링크도 받으면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니플 코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차트 분석, 지금 이렇게 횡보 라인을 길게 갖고 오고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바로 지지와 저항 구간이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린 매수 단가도 다시 한번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를 통해서 우리는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단가표 보이시죠? 이 단가표는 뭡니까? 목표 단가입니까? 아니에요.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그 부분인 거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린 확실한 매매 대응 전략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 우리가 XRP 니플 코인을 투자할 때 모멘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상승에 대한 재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방 압박 갖고 내려오다 보면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5,000원 부근에서 여기 2,500원까지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받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주된 요인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었죠. 누가 뭐라고 해도 관세 정책 때문에 흔들리는 시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횡보 라인 가져오다가 중국과의 1차 타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하방 압박, 또 한 번 여기서 횡보 라인을 가져오면서 또 한 번의 반등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유는 아랫부분에 거래대금 보이시죠? 지난 1,000원대 라인부터 5,000원대 올라갈 때까지 거래대금은 엄청나게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횡보하거나 떨어질 때 보시면 이렇게 거래대금은 안 나오죠. 그 말인즉슨 여기에 들어왔던 물량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횡보할 때 물량은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왔던 매수세는 지금 이탈 물량이 없는 시점이라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들은 왜 매도를 안 했을까? 당연히 전 고점 라인이었던 5,000원대 부근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겠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니플 선물 ETF가 출범했다.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선물 ETF가 나왔는데 블랙록의 참여로 본격화되는 기관 투자의 시대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게 5월 27일 오늘 오후에 나왔던 뉴스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부분이 나와요. 니플 XRP의 첫 선물 ETF인 XRPI는 정식으로 출시되었고 암호화폐 시장 내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특히나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XRP 기반 금융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기관 투자들의 관심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자, 블랙록은 누굽니까? 투자자문 운용사죠. 자, 이 블랙록은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SEC 또한 이 블랙록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선물 ETF가 나오고 나서 블랙록이 평가를 했거든요. 왜 현물 ETF는 안 나오는 걸까?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블랙록이라는 곳이 니플 XRP의 ETF, 현물 ETF의 신청 지연 이유는 뭘까? 바로 규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낮은 유동성을 꼽았습니다. 자, 규제의 불확실성은 뭡니까? SEC와 이 XRP, 해당되는 이들은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았지만 미국 법원에선 그걸 승인해주지 않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법적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규제의 불확실성이 있다. 라고 평가했고, 낮은 유동성은 뭡니까? 선물 시장에 미성숙된 부분은 이 낮은 유동성 때문이라고 전했다. 자, 이 말은 해당되는 선물 시장이 상장했지만 XRP는 그만큼 아직까지 실효성이 없다. 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5월 22일 날 나왔던 뉴스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러한 뉴스가 나옵니다. 자, 니플 선물은 해당되는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 CME에 상장했다. 이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기관들은 파생 상품의 거래를 할 때 해당되는 최대 거래소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상품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XRP 해당되는 CME 선물 거래량 자체가 3천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 부분은 곧바로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에 급등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6월 17일입니다. 자, 이 부분이 왜 말이 많냐면 CME 같은 경우는 누구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까? CFTC, 바로 미국의 선물 상품 위원회입니다. 미국의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 현물 ETF는 누가 승인해줘야 됩니까?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얘네는 증권위원회입니다. 자, 둘 다 똑같은 미국의 기관이에요. 근데 CFTC와 SEC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가상자산이 있어요. 이 말인즉슨 가상자산의 주도권을 잡고 싶은 CFTC 그리고 SEC가 있다. 근데 SEC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가? 왜? CFTC는 이미 선물 시장에 ETF를 상장시켰고 그들의 배를 충분히 불리우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SEC 또한 빠르게 현물 ETF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6월 전환점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ETF, 기준금리의 인하, 개발자의 행사까지 3대 변수가 니플의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 올리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SEC 또한 이제는 6월 달로 승인을 연기했지만 이 부분 자체가 6월 달에 심사가 완료가 되고 승인된다. 당연히 XRP 현물 ETF도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나온다고 해서 바로 급등한다?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에 투자하고 있는 현물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 ETF로 빠져나오는 자금, 선물, 그렇죠? 또 한 번 뭐가 현물 ETF가 나오면 또 현물 ETF 쪽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겁니다. 이 부분은 모든 금융 상품이 이렇게 자산이 분배가 되면서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맞추는 시점을 가져간다라는 거. 이거는 비트코인 ETF도 마찬가지였고 이더리움 ETF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인 시장에 오랜 시간 투자하셨던 분들은 다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산이 분배가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시장의 결과죠. 그 예로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당했다라는 뉴스 내용 보신 적 있으시죠? 신용등급이 강등당했다는 건 미국의 주식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달러 시장도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채권 시장도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국 자체에 신용등급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크게 보시면 주식시장, 채권, 여기 달러, 그리고 이 가상자산이 있습니다. 자, 나눠보시면 어떻습니까? 주식에서 매도, 달러에서 매도, 채권에서 매도. 근데 이 매도한 자금이 현금을 그냥 확보하고 있냐? 그게 아니죠. 이러한 자금들은 다 어디로? 가상자산 시장으로 일부 유입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상승했던 결과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자산이 새롭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ETF가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반등을 안 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죠. 왜? 자산은 새롭게 분배가 되고 그 부분 자체는 어쨌든 간에 XRP의 상승과 함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산이 분배되고 XRP가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ETF의 기초 자산은 니플이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면 도대체 현물 ETF는 언제 나올까?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 뉴스 설명 많이 해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이게 뭡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노림수가 있다. 어떠한 노림수냐? 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그런 다음에 해당되는 매집하는 관점을 가져가고 있는 고래 그리고 나와서 ETF가 출시가 된다라는 거. 이 순서는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어요. 왜?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적으로 그들의 수익만 그들은 목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봤을 때 그러면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엄청 떨어졌는데 고래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라는 걸 확인할 수밖에 없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3월 20일에 나왔던 속보 내용이었어요. 니플의 고래가 뭐라고 합니까? 2달 만에 보유량이 6.5%가 늘어났다.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자, 2달 만이니까 이게 3월 20일이니까 1월 20일부터 2월 20일, 3월 20일이 되죠. 자, 어때요? 지금 이 달 동안 1월 달, 2월 달, 3월 달 동안 그들의 보유량은 오히려 늘어났죠. 또 하나, 이게 3월 달로 끝난 게 아니라 5월 달에도 이러한 속보 내용이 나와요. 자, 5월 달에 보시면 5월 10일에 나왔던 속보 내용이었죠. 한 달간 8.8억 개의 리플을 매집했다. 한 달이니까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어때요? 1월 달, 2월 달, 3월 달, 그리고 4월 달, 5월 달. 지금 2025년 들어오면서 고래들은 매집 비중이 더 늘어났죠. 이상하죠? 이렇게 고래들의 매집 비중이 늘어났는데 현재 단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떨어졌죠? 이 부분을 보시면 어때요? 고래들은 손해만 보고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래들의 매입 단가는 훨씬 더 낮죠. 다만 이렇게 저점을 찍었을 때 그들은 비중을 추가해 왔다라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매집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다들 아시죠? 매집은 뭡니까? 올라가는 거 그냥 더 올라가도록 시장가로 매수하는 게 매집입니까? 아니죠. 시장가로 매수하는 건 그냥 매수예요. 매집이라는 것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리고 그러니까 올라가던 것도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 올라가던 것도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 다시 매수 다시 매수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게 고래들의 매집을 추가하고 있는 관점이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XRP 니플 코인은 이러한 과정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왜? ETF라는 상품이 조만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래들은 알고 있고 또한 이 스테이블 코인 또한 앞으로의 활용도가 더욱더 커지겠죠. 왜? 국가 간의 송금 거래, 국제 무역에서의 거래.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것 또한 XRP에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기관용으로 설계를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되실 거거든요. 들어와서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톡방 링크도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같이 받아도 충분하겠죠. 이 자료가 뭐냐? 차트의 분석부터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해당되는 목표 단가까지 설정해 드릴 거고요. 자료만 받아보셔도 되거든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어떠한 채널에서 보고 있는 영상인 건지 또한 이 부분에서 어떠한 코인을 들고 있는지 니플, 도지코인, 뭐 이더리움 그리고 자료만 맞게 눌러주시면 자료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이 자료가 마음에 든다면 톡방 그때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 받을 수 있는 연락처 남겨두시고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료는 바로 전송이 되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가져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말씀드렸던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까? 자, 이 뉴스 내용 많이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리플 같은 경우는 커스터디 사업과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말씀드렸던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걸로 기관에서는 국제 무역에서 이용하고 국가 간의 송금 거래도 가능하게끔 만든다. 이 부분이고요. 이 커스터디는 뭡니까? 바로 수탁 사업이에요. 수탁 사업은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 우리한테 이자를 주죠. 돈을 더 많이 맡겨놓으면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스탁 사업 자체가 해당되는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는 RWA 토큰화되는 시장으로 바뀌면서 이 토큰화된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겠죠. 그게 커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이 내용 한번 보시죠. 자, 커스터디는 어떤 부분입니까?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을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가상 자산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래서 기관과 기업들에 더욱 안전하게 가상 자산을 수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거. 이 부분에 니플 커스터디가 더욱더 발전 속도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만든 게 바로 히든 노드를 인수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관들은 이제 가상 자산과 제도권 금융시장은 같이 통합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들의 연결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XRP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당연하게도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고 달러의 패권을 강화시키고 싶은 미국 입장에선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띄울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ETF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그들의 가상자산 패권에 확보하고 있는 트럼프의 정책 중의 일환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부터 ETF까지 이러한 부분이 미국이 노리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나라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에서 대외적인 이벤트가 뻥뻥 터트려주죠.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떨어지고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또 올라가고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이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미국이 한마디 하면 당연히 전체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현재 XRP 니플 코인 물론 힘든 시점은 맞습니다. 이렇게 석 달째 횡보 라인만 가져오고 있으니 답답한 흐름은 당연하죠. 다만 이 부분에서 3,250원을 다시 한번 위로 올려놔서 상승 추세로 바꾸고 나서 다시 한번 본격적인 상승은 여기 3,500원을 돌파했을 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면서 변곡점이 발생되는 시점이라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은 너무나 변동성이 많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접근 방법은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서 매수와 매도의 대응,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링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왼쪽 하단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왼쪽 하단 링크 파란색 링크 이거거든요. 이 부분 클릭하시면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저희 쪽 링크로 연결되시면 자료부터 먼저 선택하시고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들면 톡방 링크도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받아도 충분하다는 거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